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무척이나 윤리적이면서도 미학적으로도 뛰어난 영화 다르덴 형제의 자전거 탄성입니다. Papa, je suis ici. Je cherche plus à me voir. 다르덴 형제 하면 소위 예술영화 팬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신성시되는 그런 감독의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칸느 영화제에서 워낙 상을 많이 받아서 네. 칸느 영화제가 너무 지나치게 편애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J'ai trouvé un travail. J'ai trouvé un ami. J'ai une vie normale.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는 나무주연상 받았죠. 로나의 침묵으로는 각본상 받았죠. 와. 사실상 가능한 거의 모든 상을 다 탔을 정도로 또 미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감독들이죠. 이 영화에서 고른 첫 번째 장면은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딱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전화기를 골똘히 간절하게 들고 있는 아이의 지근거리에서 촬영한 장면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네. Raccroche, Cyril. C'est comme la fois dernière. La boîte a dit que le numéro n'était pas attribué. Raccroche. Lâche-moi! Lâche-moi! Cyril! 관객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본다고 치면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Attrape-le! Descends de là! Lâche ça! Lâche! Lâche! Tu vas te faire mal! Lâche, Cyril! Tu te calmes! Calme-toi! Tu te calmes! T'es calmé? 심지어는 잡으려고 하는 두 남자와 이 아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네.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다르덴 형제가 어떻게 촬영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덴 형제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영화들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윤리적인 카메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메라에도 도덕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르덴 형제의 영화에서 지근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관찰할 때의 느낌은 뭔가 하면 연민의 감정, 그리고 간절한 이해의 감정 같은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한테 일어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고 그걸 이해의 어떤 간절함으로써 그 아이를 지켜봄으로써 저 아이가 마침내 다친 마음을 열고 뭔가를 말해주기를, 보여주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사실은 시릴이라는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시 소식이 끊어졌을 것이다. C'est Cyril, je voudrais rentrer chez mon père. Quel Cyril? Cyril Catoul, mon père habite au 5e. Il n'habite pas ici, il est parti il y a un mois. Papa! Papa, t'es là? Papa! Attends! Cyril! 아버지를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를 못 찾게 되니까 보육원교사들이 끌고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안 끌려가려고 하다가 옆에 괜히 서 있는 여자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사만다 거든요. 네. Lâche la dame! Cyril, viens! Tu me fais mal, me serre pas comme ça. Tu laisses la dame et tu viens avec nous. Je reste chez mon père! Il n'habite plus ici, ton père. Si, c'est mon vélo! Tu peux rester contre moi, mais me serre pas si fort. Tu viens, Cyril. Non!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여주인공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면 이게 여주인공이다. 혹은 당신 잘 보세요. 이 사람 나중에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앵글로 보여주게 되어 있거든요. 인상적인 어떤 그 인서트라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클로즈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관객들에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장면에서 아이의 격한 움직임 때문에 그 잡는 여자가 사만다라는 걸 미처 알아채지도 못할 방식으로 영화가 찍고 있어요. 네. 초반부에 이 영화의 카메라는 오로지 아이의 다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중에. 네. 왜냐하면 어른들하고 같이 나올 때 같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어른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른은 예를 들면 배 밑으로만 찍힌다든지 카메라가 오로지 아이한테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영화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흥미롭게 미학적으로도 혹은 윤리적으로도 드러내주는 깊이와 연민과 근심을 담고 있는 카메라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사실 그런 카메라 앵글의 방식을 예전에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어떤? 톰과 제리하고 찰리 브라운. 톰과 제리에서 어떤 장면이죠? 톰과 제리만 나오고요. 네. 주인 아줌마는 얼굴이 안 나와요.
늘 발만 나오죠. 맞습니다. 목소리만 나오고 보이스오버로. 네. 저는 톰과 제리에게서 힌트를 얻었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형제에 대한 그 미학적인 비밀의 열쇠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네. 라고 말할 줄 알았죠? Je t'ai ramené ton vélo. Vous avez vu mon père? Non. Comment vous l'avez trouvé alors? T'avais dit au concierge que ton vélo était noir avec une fourche chromée, alors j'ai cherché un vélo comme ça. Dans une rue de la cité, j'ai vu un garçon qui roulait dessus, j'étais voir son père, je l'ai racheté. Il m'a dit que ton père l'avait vendu. Il y a la griffe là. C'est le mien. Il l'a volé à mon père. Regardez. Je pourrais venir chez vous les week-ends. 사만다가 주말 위탁모가 됩니다. 결국 이 아이랑 주말마다 같이 살게 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가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자기의 마음을 연 상대라고 할 수 있는데 Oui, je me souviens de lui, mais je ne savais même pas qu'il avait déménagé. Je peux pas t'aider. Il avait un casque doré. Il n'y en a pas beaucoup qui en ont. Ça ne dit rien, je te dis, ça suffit. Ça doit être lui qui a mis l'annonce pour vendre sa moto, là, sur la vitre du shop. 잃어버린 자전거도 누가 훔쳐간 줄 알았더니 아빠가 어차피 필요 없는 아이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렸어요. Je veux mon père. 근데 아이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사만다가 이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대리 위탁모로서 알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의 수소문을 해서 그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해서 그 아버지랑 같이 만나기로 합니다. 그 장면을 두 번째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Et son adresse, tu l'as eu comment? Par la police. Et qu'est-ce qu'il a dit le directeur? Il espère que votre rencontre se passera bien.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사만다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람 맞췄구나. Je l'ai pas vu. Il va sûrement venir par cette rue-là. Il ne viendra pas. T'aurais dû lui donner ton numéro de téléphone pour s'il avait un problème. On va aller voir chez lui. Et s'il est en chemin pour venir? Ça fait 40 minutes qu'il devrait être là. On va aller jusque chez lui, viens. J'ai quand même envie de voir dans cette rue. 근데 아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장면에서 보면 계속 뛰어다닙니다. 이 장면을 포함해서 영화의 전반부에서 이 아이는 항상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 버려질까봐 그 버려지는 순간을 빨리 따라잡아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인데,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아버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뛰쳐갑니다. 뛰쳐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벽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뭉클해지죠. 그리고 내리고 나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버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부지런히 막 가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벽을 가만히 정면에 있는 벽을 보면서 묵묵히 가만 서 있는 거죠. Tu viens, Cyril?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아이라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수도가에서 아이가 일부러 물을 틀어놓고 뗐다 벗었다 뗐다 막았다 하는 장난을 계속 치고 물장난을 하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그거 했던 것 같은데요. J'aime pas qu'on gaspille l'eau. Qu'est-ce qui s'est passé?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이는 지금 아버지한테 버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괜히 심통이 난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걸로 표현한다든지, 혹은 뒷부분에 가면 아이가 나쁜 일을 뭔가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 냉장고 손잡이가 역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손잡이거든요.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Arrête, Cyril. 그랬을 때 아이는 안 하는데 마지막 한 번은 꼭 한 번 더 하고 달아납니다. 그런 식의 아이의 행동. 그게 재밌거든요. 마지막 한 번이라도. 많이 해봤구나.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마지막 한 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화해서 하는 거 보면 시리 같은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어렸을 때. 과거는 잊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Papa! Papa, je suis
Sophie! Qu'est-ce que tu fous là? Je viens te voir! C'est quand que tu viens me rechercher? Où? Bah, au centre. Je vais pas pouvoir te reprendre. Tu comprends? Ouais, enfin, pas tout de suite. Non, rien que de penser que je dois le voir, je stresse. Non, il vous aime bien, occupez-vous de lui, c'est la seule solution. C'est vous qui veut voir, pas moi. Bah, il m'oubliera. Je cherche plus à me voir. Reste au centre chez elle, tout sera bien. Tu vas pas me téléphoner? Je sais pas. Non. Cy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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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ête! Cyril! 영 화날라 그래요. 화나죠. 네. 어떻게 됐건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맡아 키울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버려졌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포기를 하고 결국 사만다랑 이렇게 주말에 이 여자한테라도 엄마처럼 같이 따르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동네에 굉장히 동네마다 나쁜 형들 하나씩 있잖아요. 꼭 있어. 네. 어릴 때는 그런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커 보니까 제가 그 형이더라고요. 근데 그 형 입장에서는 이 아이한테 굉장히 잘해주게 되는데 그 동네 나쁜 형한테 매혹이 되는 거죠.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Aucun gars de la bande n'est entré chez moi. T'es le seul. À notre rencontre, Pitbull. 어떻게 보면 사만다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성에 대한 결핍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형한테 채우게 되는 거죠. 근데 형은 사실은 잘해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C'est quoi? Je t'ai dit. Un bon coup qu'on pourrait faire nous deux. Oui, mais c'est quoi le coup? 자기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행동대원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어린 꼬마를. 그렇습니다. On va répéter avec.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것을 사만다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Si jamais tu dis que je suis dans le coup, je te tue. T'as compris? Je te tue. Maintenant sors de ma bagnole. Sors! 결국은 그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 모든 책임을 사만다가 해결해 주게 됩니다. Je vous présente mes excuses pour l'argent que je vous ai volé et pour les coups que je vous ai donnés sur la tête et sur celle de votre fils. J'accepte tes excuses.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끝난 것 같고 사만다와의 이제는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은 그렇게 영화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영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기서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펼쳐지는 부분이 바로 이 영화의 세 번째 장면이자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역시 또 스포일러 경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3, 4분? 한 4분? 네. 정확히 재보겠습니다. On fait quoi ce soir? Je sais pas. On pourrait inviter Mourad et sa famille, faire un barbecue. 그래서 마트에 가서 수술 사와요. 하필이면 자기가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Bonjour.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명은 아버지고 한 명은 아들이라는데 아버지는 용서해 줬어요. 근데 아들은 그 사람도 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죠. Vas-y, maintenant que t'as plus ton truc, comment tu fais? Vas-y, frappe. Frappe. J'ai dit à ton père que je m'excusais. J'en ai rien à foutre de tes excuses. Vas-y, essaie de me frapper. J'ai pas envie. 잡아먹을 듯이 쫓아오게 되니까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Hé,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이 겁에 질리니까 이 사람 역시 자기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거죠. Papa! Papa! Si jamais il est mort, on dirait qu'il nous a insultés à la station, que c'est pour ça que tu l'as poursuivi. Qu'il est monté dans un arbre pour t'échapper et qu'il est tombé. Ambulance. Non. 근데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관객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이 드시죠? 하지만 이 아이는 괜찮을 겁니다. 어쨌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했을 거고 다시 또한 그의 곁에는 사만다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 아이는 자전거를 저렇게 힘차게 밟아서 가는 것처럼 앞으로 자기의 몫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른은 멈춰서 있고 아이는 떠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는 손을 놓아주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듯한. 자, 오늘 영화 읽어주는 남자 자전거 탄 소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와 영화 이야기 역시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기차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힘드네요. 그렇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영화들을 봐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작은 의지는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